본격 연홍 입덕 방송. 연홍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꽃보다 연홍! 예. 네, 끊었습니다. 예. 편집 어떻게 하려나? 몰라. 자, 신한은행 S버드. 자, S버드 그리고 BNK 썸 얘기만 하고 대표팀 얘기만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팀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자, 하던 거 마저 하죠. 자, 신한은행 S버드. 자, 경기 첫 경기는 좀 많이 약한 느낌이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기록상도 그렇고 완전히 이기는 경기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못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의 지인 우리 최기찬 감독님이래. 저 감독님인가요? 네. 근데 감독님의 체념다 뭐. 고민이 네. 되게 많으셨어요. 시즌 때부터 선수가 있어야 농구를 하지만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난해 OK저축은행 맡을 때보다 나을걸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는 어린 선수들이 너무 많고 경기를 결정할 수 있는 선수는 베테랑 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채진 선수나 조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기 하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아니다. 근데 김단비는 다르다. 경기 하나를 끝낼 수도 있는 선수다. 혼자.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말도 일리가 있대. 다시 한번 해보겠대. 그리고 근데 고민이 원래 감독 자리에 고민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 막 이제 경기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준비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만 드렸어요. 한 라운드에 2승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2승했네요. 딱 2승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 팀이 사실 플레이오프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기적이거든요. 선수들 다 없고요. 물론 김일 선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김일 선수가 FA를 받은 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형성 가격 그 가드가 필요한 팀들이 많았고 어쨌든 재능이 있는 선수다라고 해서 가격을 높게 이제 시장 가격에 형성이 된 건 사실 이 선수 기량 자체가 2억이 넘는 선수라고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좀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좀 잘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확실히 조금 지난 시즌에 이제 OK저축은행에서 이제 경기를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수 파악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좀 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채진 선수랑 김수현 선수가 의외로 여기에 잘 녹아들어서 플레이 자체가 밸런스를 저는 딱 잡고 있죠. 김수현 선수가 이렇게 잘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KB에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엄청 잘 뛰어다니고 잘 녹아들고 그리고 이 한채진 선수하고 그다음에 김수현 선수하고 그다음에 김단비 선수 이렇게 2대2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농구 구력을 무시 못하는군요. 저 이제 네. 신한은행 베스트 라인업 중에 김단비 선수가 제일 막내예요. 막내더라고. 누가 캡처해서 예. 올렸던데 인스타에. 네. 김단비 선수가 캡처 누가 이제 김단비 선수. 뭐가 보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제일 막내라고. 한채진 선수가 84년생, 김수현 선수 86년생, 이경은 선수가 87년생이고요. 예, 심지어 비키바우도 89년생인데 김단비 선수가 90년생. 네. 느낌이 내가 이짬밥의 막내야 이러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네.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다행스럽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김수현 선수가 뭐 이제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KB에 사실 박지 선수가 있어서 자리는 네.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아쉬움을 이제 KB에서 좀 잘 신한은행이 잘 푸는 것 같고 그 선수가 또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한엄지나 뭐 김현이라든 백업 선수들 네. 어린 선수들이 또 갖춰져 있고 또 센터가 사실 없는 팀이었는데 이렇게 또 센터가 또 시즌을 네. 치르니까 센터가 강한 팀이 됐어요. 이게 참 확실히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가드진에서도 김희슬밖에 없지 않을까 했었는데 한채진 선수가 또 경기를 풀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김단비 선수가 풀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되게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 황미호 선수를 넣었더라고요. 네. 황미호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뭔가 물론 이제 감독님이 이건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선수 없어서 넣었다고 얘기를 하실 텐데 이분은 선수를 믿는 감독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선수를 믿고 넣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할 바가. 수 있는 바가 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본인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감독님 자체가 약간 경험이 되게 있는 그런 구력이 있는 감독님이다 보니까 선수들 그 구력이 있는 농구를 구력이 있는 선수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어쨌든 1라운드에서는 좀 시너지가 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한채진 선수가 제일 고참이잖아요. 근데도 뛰는 시간은 제일 많이 뛰거든요, 지금. 네. 거기서도 지금 금강불개급을 네. 뽐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틀리구나. 구력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게 그렇게 또 한 번 느꼈어요. 네. 네. 되게 고무적인 것은 한채진 선수를 빼고 30분 이상 소화한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채진 선수만 39분 소화했고요. 39분이요? 네. 한채진 풀타임이네. 선수만 지금 대체 불가 상황이고,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채진 선수가 다른 선수들의 역할들을 조금씩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어쨌든 김단미 선수가 30분 소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김수현 선수도 28분 정도라고 보면은 어쨌든 이 팀이 물론 한채진 선수가 조금 좀 과오버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 빼고 계속 그렇게 뛰었던 선수고, 네. 근데 어쨌든 김단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체력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경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시즌 중반 후반에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직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 그 레벨이라서 다른 건 모르겠고 기록을 쭉 이렇게 보니까 신한은행이 다른 어떤 팀들은 뭐 어떤 건 특출한데 어떤 건 확 꺼지거나 네. 뭐 그런 팀들이 있는데 신한은행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1위 기록이 평균 기록이 없는데 2위, 3위, 뭐 5위로 쳐진 것도 뭐 중위권이랑 큰 차이가 없는 기록 수치. 이런 기록을 보고 팀 밸런스가 잘 맞는 거구나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고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이런 팀들이 어느 순간 딱 한 타임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확 시너지를 내서 네. 진짜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장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체력적인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시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다운될 수도 있고. 다행히 브레이크가 두 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되게 중요한 네, 거죠. 네, 이 네. 선수들 물론 김다미 선수는 이제 대표팀을 나갑니다만 다른 선수들은 대표팀 나가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 말은 이 선수들이 노장 선수들이 또 한 라운드 줄었고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주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신한은행이 생각 의외로 조금 네, 네. 3위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네. 그 뭐랄까 좀 밸런스가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너무 되게 네. 좋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팀처럼 공격할 때 막 하고 수비할 때 다 털리고 이게 아니라 예,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네. 없고 꾸준하다라는 꾸준해요. 거니까 네. 강팀을 만나도 그 경기력이 본인들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네. 거는 이 선수들도 본인들이 좀 느끼는 바들이 있지 않을까. 감독 음. 코치들도 좀 어쨌든 굉장히 좀 물론 이제 조금 뭐 선수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면 조심스럽게 좀 사고를 한번 크게 좀 칠 수도 있겠다. 이제 사고가 나쁜 사고가 아니라 그렇죠.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좀 신한은행 사고를 입장에선 한번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다비 선수가 최근 시즌 몇 시즌 중에 가장 리그 중에 표정이 밝은 느낌? 본인 아니어도 할 수 네. 있는 선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약간 그 경기 들어갔는데 이제 왜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너무 못하는 선수들이 같이 섞이면 잘하는 선수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누나?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아니요, 전 못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아, 별로 갑자기. 짜증 안 근데 났어요. 누나랑 같이 뛰었던 네. 선수들이 다 잘하는 네. 아 선수였어요. 그랬구나. 네. 박정수 막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미선, 박정은, 변연아 뭐.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끼리 있으면 좀 재미있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재밌어요. 척하면 척, 뭐 이런 네, 네, 네. 거기서 오는 재미, 쾌감.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그냥 눈빛만으로도 네. 그렇게 맞을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정말 뭐 소리를 질러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전 몇 장면에서 네, 신한은행 경기를 보면서 몇 장면에서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아, 이 언니들이 30대잖아요 지금. 네. 네, 만으로 29인데 김단비도 30이거든요. 네, 근데 뭔가 재미있게 뭔가 딱딱 맞아 들어간다. 농구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단비 선수가 돌파를 할 때 유심히 좀 보시면 돌파를 하면은 한 선수는 가볍게 제끼는 선수거든요. 네, 본인이 누가 있건 제끼고 들어갔을 때 당연히 들어가니까 페인트 존으로 몰려요. 그때 한채진 선수가 꼭 비어 있어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독님이 패턴을 만들고 지시를 이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도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네. 어버버버 서 있다가 이제 맞아요. 네. 그런 게 노장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농구의 길을 조금씩 알기 때문에 이제 알아가고 이제 눈에 띌 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할 나이. 근데 몸은 안 따라주는. 슬프다. 길이 보이는 거죠. 네, 농구의 길이 보이는 거. 보이거든요. 경험에서 나오는 네. 길은 보이는데 경험에서. 몸은 안 따라주는 그런 네. 좀 그렇긴 한데. 몸으로 한번 부딪혔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근데 이제 네. 그게 에이스라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이스가 이 팀에는 그래도 김단비라는 선수가 있고 그 선수가 풀어줄 때 또 다른 또 이제 한채진 선수나 김수현 선수가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거라고 뭐, 생각해요. 생각보다 이경호 선수도 몸 상태가 네네. 시즌 초반에는 몸 상태 수비적인 면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좀 많았는데 시즌 치르고 조금씩 치르니까 확실히 좀 역시 클래스는 있는 선수구나 역시. 네, 짧은 시간 들어와도 자기 본인이 할목은 하고 나가더라고요. 공격 경기 필요할 때 딱 투입이 되면 네네. 딱 공격 딱 하고 정확하게 3점슛 딱 놓고 나오고 경기 딱 풀어주고 나오고 이게 네네. 확실히 좀 뭐 선수들의 어떤 구력을 진짜 무시를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또 공교롭게 또 구력 있는 선수들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보기 좋은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기대가 되고 더 하나 기대되는 거는 이 구력 언니들을 보고 자랄 어린 선수들. 그렇죠. 이 어린 선수들이 언니들이 하는 거를 보고 자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들어와서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출전 지금도 시간을 보면. 그런 이 선수들이 언니들이랑 같이 뛰면서 얻는 경험은 이거는 진짜 말로 상상할 수 없고요. 그리고 경기를 계속 이기잖아요. 어쨌든 2경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경기에서 그런 본인들의 어떤 활약을 하거나 언니들이랑 같이 뛰었을 때 그 얻는 게임으로 치면 경험치가 상당하거든요. 저도 그냥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예를 들면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막상 그냥 뭐 경기만 다 어떤 선수가 40분씩 출전해도 그 팀이 계속 지면 언니들한테 얻는 것도 없고 그냥 지치기만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뛰면서 언니들한테 농구도 배우고 실제로 몸을 부딪히면서 배우고 한 장면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어린 선수 한 명이 조금 실수같이 이렇게 하니까 언니를 4명이 주변에서 이 3명 4명이 와서 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하나만 봐도 이제 좀 이 선수들이 1, 2년 뒤에 얼마나 또 이 자양분을 받아 성장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리빌딩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되게 좀 그 한 명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나 실수했는데 한 3명 4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튼 신한은행 얘기를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 가장 그 소리 없이 인상적인 물론 우리 최기찬 기자가 정상일 감독과 상당히 친하기 때문에 길어진 것도 감독님들 있지만 다 친해요. 네. 거기 저기 이훈재 감독님 말고는 다 친해요. 그치 윤재 감독님 군대 가서 봤어야 되니까. 군대를 못 가가지고. 근데 여튼 뭐 뭔가 좀 조짐이 좀 있는 팀이라서 좀 길었어요. 예. 자, 뭔가 좀 조짐이 있어야 되는 팀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5경기만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이슈가 된 건 첫 경기에 그 작전 타임 난입 사건. 네. 잘 넘어갔죠.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좀 이슈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아요. 네. BNK는 얼마 전에 기사 하나 떴잖아요. 그 부당해고 이런 것도 있고 이슈들이 좀 이런 게 많아요. 경제부. 제가 지금 네. 그거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BNK 관계자 들으시면 네, 경제부 최기자 기자입니다. 최기찬 기자입니다. 네, 오늘 발음도 이상하네. 네. 자, 근데 진짜 경기 내용들이 좀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뭐 첫 경기는 끝까지 쫓아갔지만 그 다음 경기들이나 뭐 쫓아가기 전에 그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아쉬웠어요. 단타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 네. 굉장히 뭔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금 소득 없는 실속이 없는. 네, 실속이 없는 약간 움직임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확실한 루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단타스라는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고 진한 선수가 또 있었으면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4번 자리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진한 선수가 첫 경기에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제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이제 오펜스의 그런 루트가 많이 이제 또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답답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거기에 저는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2쿼터 3쿼터 연속으로 4점밖에 못 넣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들도 이 멘탈이 완전히 나갔고 네. 벤치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러니까 벤치도 상당히 좀 네. 좀 넋을 놓은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시도는 해요. 보면은 패턴도 그렇고 많이 시도는 하는데 그게 정확한 이 딱 필요할 때 득점을 해줘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세워서 하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할 말 없어요? 뭐 제가 했던 멘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회에 이 팀은 1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승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제가 이제 하나은행하고 BNK는 1승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둘의 맞대결에서 하나은행이 이기면서 하나은행이 지금 2승을 했고요. BNK는 지금 승리를 올리지 못했는데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아마 되게 조급할 거예요. 지금 네. 좀 의욕적으로 좀 창단을 했고 괜찮다고는 뭐 구단에서 뭐 괜찮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선수들 본인하고 감독은 그렇지 않을 거고요. 특히 이 선수들은 패배에 익숙한 선수들이에요. 네. 그 작년에도 사실은 그 부분을 걷어내는데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지금 1라운드에 5패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우리는 원래 그런 팀이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조금 앞에 라운드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좀 그렇다 보니까 좀 빨리 좀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하고 그 승리를 거둘 때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 어쨌든 좀 자기들의 경기를 하고 이기는,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예를 들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 팀이 못해서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게 다 통하고 이겼을 때가 조금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승리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승리는 당연히 중요하고. 네. 선수들의 SNS도 상당히 차분해졌더라고요. 네. SNS를 안 해야. 제가 네. 상당히 차분해졌어. 거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근데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상 선수들이 이제 복귀를 하고 또 이제 브레이크 타임 동안에 어떻게 이제 재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2라운드의 판도가 틀려질 것 같은데 이 팀은 한번 이제 그거를 딱 넘어서는 순간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뭐 앞에서 댓글로도 소개해드렸듯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여기 또 BNK 썸이 그 응원을 받아서 한번 승리를 거둬야 또 리그가 또 재밌어지지 네, 않겠습니까? 뭐 네. 우리은행이나 KB를 한번 잡아야 네. 되지 않을까요? 난리 날 것 같죠 그렇게 잡으면. 한번 잡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재미난 일들이 BNK 썸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안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적고요. 자, 간단하게 저희 지금 녹음하는 날이 11월 12일입니다. 저희 날짜 기준으로 이틀 뒤에 뉴질랜드에서 올림픽 예선전이 치러집니다. 어떻게 보면 한 2차 예선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도 조 1, 2위를 해야 2위 안에 들어야 최종 예선에 갈 수 있으니까. 네. 자, 이 올림픽에 가는 길이 상당히 험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올림픽은 2008년 베이징이고요. 우리 이종희 누나가 마지막으로 밟았고 그 뒤로 올림픽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해 주시고 대표팀 구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뭐 뉴질랜드 잡아야죠.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고요. 뉴질랜드와의 경기가 조금 걱정은 좀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 피바 랭킹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뉴질랜드는 어쨌든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엘레나 스미스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그건 그 친구 호주구나. 호주. 어쨌든 뉴질랜드가 어떤 덩치들이 좀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다행인 거는 어쨌든 선수들이 시즌을 시작을 하고 대표팀에 갔다는 거. 그래서 몸 상태가
예전에 치렀던 경기들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 걸리네요. 네. 네, 이분이 걸리네요. 네. 예. 뭐 대표팀 명단을 뭐 다 보셨듯이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선수들 지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갈 만한 선수들은 다 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일단 뭐 박하나 선수 정도 빠진 네. 그런 느낌이고요. 다만 좀 4번 자리가 조금 약해요. 5번, 4번 자리가 좀 약하고 물론 이제 김한별 선수가 4번 자리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튼 좀 4번 자리가 좀 약한 게 좀 흠인데 그러면 좀 박지 선수에게 좀 쏠리는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희는 5번이 없기 때문에 5번이 박지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단 구성으로 봐서는 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하느냐 그리고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은 정말 너무 가볍게 잡아야 되고요. 뉴질랜드의 경기에 몰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월드컵 때 괜히 프랑스 잡는다고 했다가 털리고 결국엔 중요한 경기 힘도 못 썼거든요. 작년에 저 작년이죠. 네. 근데 작년이죠. 그런 경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중국 잡으면 좋죠. 중국 잡으면 좀 편하게 갈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상대의 어떤 목표는 현실적으로는 뉴질랜드를 잡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 부분을 좀 조절을 하면서 선수들을 조금 출전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예. 이런 그렇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그 작년 최기찬 기자의 주된 기사의 그 야마 내용이었습니다. 네. 주된 야마 아니었고요. 예. 서브 야마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검색해서 지금 못 보죠. 네. 네.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A4 용지 7장 분량의 아주 장문의 명작이었습니다. 명작. 네. 자, 이 세 경기인데 중국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말씀했던 것처럼 최기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뉴질랜드를 잡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의 이거 농구는 네. 솔직히 끝나야 끝났다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날 게임이 그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 120%를 해도 지는 게임이 있는 거고 그거는 그날의 이제 다르죠. 경기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저희보다 이제 랭킹이 아래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의 신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력 투구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경기에 저는 네네. 지금 일정을 사실은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연달아. 중국하고 필리핀, 뉴질랜드를 네네.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필리핀한테 20점, 30점 이기고 있어. 그러면 안 주전수들 빼야지. 맞아. 근데 안 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빼면 따라잡히면 어떡해. 하나은행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뭐 이제 누나도 이제 마저 하시는 부분이 아마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중국 경기에서 올인하고 하루 쉬고 필리핀 경기에도 괜찮아요. 근데 필리핀 전 다음에 뉴질랜드라는 거는 다른 그 다른 문제구나. 조절을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물론 물론 그렇다고 필리핀을 되게 가볍게 보고 달려들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뭐 좀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 싶으면 조금 어린 선수들 위주로 뭐 김민정 선수라든지 저기 뭐 구슬 선수라든지 뭐 강희대 선수라든지 신지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위주로 조금 돌리면 사실 이 선수들이 필리핀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벌어질 때는 이 선수들이 조금 경기를 좀 소화하고 좀 주력 선수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어야 아무래도 좀 그 다음날 경기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네. 이게 뭐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측이. 아마 누나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걸러서 게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이게 국제 대회이고 또 저희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또 뉴질랜드 네. 홈이구나. 네, 뉴질랜드 가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은 그렇게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음. 예, 그러니까는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짧게 또 하루 걸러서 게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선수들 그런 체력 소모나 이런 것도 많이 배분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 경기 지금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우리가 중국에 좀 약하고 네. 필리핀에겐 엄청 강하고 뉴질랜드와는 조금 강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방심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선수 기용이나 그런 플랜들이 쭉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건 부분이에요. 뉴질랜드가 저희가 중국이랑 첫 경기를 한다는 거는 뉴질랜드가 필리핀하고 첫 경기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기를 중국이랑 중국.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해요. 근데 만약에 뉴질랜드가 중국을 잡았어. 그러면 부담이 커지죠. 부담이 우리가 엄청 커지거든요. 네. 그날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럼 네. 점수차 따져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전에 굉장히 가볍게 점 딱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선수들이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선수들이 어쨌든 시즌 시작하고 지금 소집이 된 거지만 몸 상태가 정상인 선수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선수들 뽑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무튼 그건 이제 지난 처음에 얘기니까 예. 아시아컵 그 부분들을 때. 조금 생각을 하면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금 두 번째 경기 좀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14일입니다. 이틀 뒤 저희가 그 전까지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에 3부로 잘라서 이거를 띄엄띄엄 하기 좀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천천히 하세요. 예. 자,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다음에는 좀 만나서 최기찬 기자의 걱정이 기후에 걱정이었다는 불과하게 거. 댓글 달릴 거야. 경기 네. 다 하고 이거 올라가면 아. 저 얘기 누가 못하냐고. 자, 오늘 녹음 시간을 얘기해줘 그러면. 오늘도 11월 12일 빼빼로데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예측했습니다. 근데 또 분명히 댓글 달리겠지? 네. 다 지나고 나서 무슨 얘기 못하냐고? 자, 큰 이변이 없는 최종 예선은 가겠지라고 제가 일단 메모를 한번 해왔는데 일단 최종 예선을 좀 갔으면 좋겠고 가면은 이 기사가 여러 개가 있어서 16개 팀 중에 10팀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각 그 16개 팀 중에 각쪽 3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좀 여러 개인데 최종 그 기사들과 최종 나온 거는 10개 팀에게 준다고 2월 최종 예선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2등 안에 들어야 돼요. 2등 안에 여기서는? 들어, 우리 네. 2등 안에 들고 2월은 2월에 생각하자. 일단 이게 중요하지. 뭐 이거 못 이기면 뭐 의미 없는데. 뭐. 그러네요. 네. 그럼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댓글도 좀 소개해드렸고 1라운드 본 소감들 아마 1라운드 끝난 지 좀 돼서 다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희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 한번 쭉 짚어보시면서 이제 다음 라운드를 다음 이제 다시 경기가 재개된 걸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경기 보고 또 대표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한번 보고 네 그러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PC도 좀 보고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네. PC 섭외 담당이 저희 앞에 계세요. 그리고 저희 그 또 농구 전문지 J모 제이모 S J 농구 전문지 J의 S 대기자분. 네, 대기자분께서 네 놀러 오고 싶다고 네 전 콜입니다. 콜? 네. 콜.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뭐 네 제가 알기로는 손 선배가 이 손 선배가 아재 개그를 되게 많이 해요. 재밌겠네. 재밌겠네. 그렇지 나도 아재니까. 나도 아재거든. 네. 예, 다음에 혹시 가급적이면 또 공수표 날리는 건가? 근데 그분이 직접 얘기했어요 저한테. 저희 같이 해설했었는데 꼭 오고 싶다고. 선물 네. 들고 오시나? 점프볼 그 12호로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그런 거야 뭐 아마 남을 아니 여기 올라면은 선물 들고 오셔야죠. 바뀌었어요? 네. 그래 저희가 줄 순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 말씀드렸나요? 김정 선수가 사인 유니폼 주기로 했어요. 누구요? 김지영 선수가. 김지영. 김지영.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 당연하죠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역시.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네. 저 또 언제 반송할지도 모릅니다. 네. 언제 누구한테 갈지 모르고요.
그 전에 방송 종료되면 내가 입지 뭐. 네, 일단 김지영 선수 사인 유니폼 하나 걸려 있고 설마 점프볼 하나 그 잡지 한 2개 안 들고 오시겠어요? 네. 뭐 책 쓴 거 많으시잖아요. 네. 책도 많이 쓰신 저자입니다. 네. 주시겠지 뭐. 나중에.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 저 돈 주고 샀습니다. 응모하세요. 네, 여러분.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또 해보도록 공수표를 한번 또 날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13회입니다. 네, 텐션이 좀 떨어져 죄송하고요. 예. 제가 삼척에서 8시간 50분씩 중계하고 있고 내일도 8시간 50분을 또 중계를 해야 된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7시에 나왔어요. 네, 누나도 저도요. 오늘 수업 있어갖고 그렇게 학교 네. 갔다가 녹음실에 되게 일찍 오셨다고 방송하고 싶으셔서. 아니요. 어쨌든 저희 조금 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또 농구 얘기를 또 재밌게 저희 나름대로 또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께 또 댓글 달아주시고 호흡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한 1.2배로 들으세요. 빨리. 괜찮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전 기창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얘가 되게 똑똑하구나. 새삼 한 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텐션이 떨어진 것 같으면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리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괜찮네. 댓글 하시면서 막 실시간으로 싸우지 마시고 네. 저희들 댓글 단 거 WKBL 홈페이지 한번 달아주시고 네. 저희한테도 달아주세요. 저희도 방송 분량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항상 네. 꽃농 얘기 꼭 해주시고 꽃농에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꽃농 재밌는데 뭐 WKBL 뭐 안 하나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면 그렇죠. 뭐 선물도 아마 보내주시고. 바로 마케팅팀이 전화 옵니다. 네. 그런 날을 꿈꾸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주 최기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톤보 이종혜입니다. 네, 저는 마이너리그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잘 자요. 네, 자를 거야 진짜. 이거 나가야지 ASMR인데. 아니야, 더러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